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주자인 이 존슨앤존슨의 실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실적 PT 첫 페이지인데요. 이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메디컬 디바이스의 플랫폼이나 제품들이 16개,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이나 제품들이 12개에 달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면 한두 개만 가져도 좋을 텐데 이 자체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기업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같이 들어가 보시면 이 폐동맥 고혈압 약제인 업트라비가 드디어 1 빌리언 에어리어에 들어왔고 스텔라라 후속 제품인 이 트램피어가 1 빌리언 에어리어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가 이 기회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건선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 인터루킨 12, 23 제제인 스텔라라가 여기 보이시죠? 이 스텔라라가 있는데 이 제품과 트램피어가 이 타겟 시장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타겟 환자군을 잘 개별화한 두 제품이 이 매출 성장의 파일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그래요. 임브루비카와 다잘렉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자이티가는 지금 2 빌리언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거 이제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약이 세일즈가 빠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1 빌리언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도달할 약제인 얼리다와 이 시장에서 이 자이티가가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4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저는 솔직히 아무리 존슨앤존슨이라고 해도 이 매출 규모 자체가 수십조 원대고 미국 볼륨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5%의 매출 감소만 돼도 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3분기부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이 4분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리포트 기준으로 이 8.3%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강력한 수익 방어 능력을 입증해낸 거죠. 4분기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부분인데 이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로 한 달에 한 번 투여받을 수 있는 HIV 치료제인 카베뉴바가 FDA랑 EMA에서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HIV의 최강자인 이 길리어드 등에서 하루 한 번 이 먹는 태블릿이 주류였는데 HIV 시장에서도 드디어 이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롱액틴 제제가 출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카베뉴바를 쓰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이 만성 HIV가 잘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아미반타맙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EGFR 엑손 20 인설션 뮤테이션에 쓸 수 있는 약제인 아미반타맙이 FDA랑 EMA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미반타맙은 이미 여러 번 존슨앤존슨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 기대가 큰 약제이고 형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유한양행의 넌스몰셀 런캔서 약제인 레이저티닙과 현재 오시머티닙을 두고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유한양행에 투자하시는 형들에게 있어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약제이고 곧 있을 이 약제의 허가 여부가 유한양행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의 렉라자의 어떤 승인 이슈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존슨앤존슨도 이 카티와 진세라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각보다 이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받았고 이런 미묘한 태도 변화에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30년 만에 저항성
우울증 치료제로 출시된 이 스프라바토가 존슨앤존슨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미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 백신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존슨앤존슨은 조용히 글로벌 3상 임상을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이걸 아더스로 빼뒀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보면 결국 존슨앤존슨은 이 매출액 보시는 것처럼 826억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면 90조 원이 넘고 91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2020년은 이 코비드 한가운데서 이뤄낸 결과니까 정말로 이 기업이 정말 탁월한 매출 구조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부별로 뜯어보면 이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 사업부는 당분간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 두 가지 사업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뮤놀로지, 두 번째가 온콜로지인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뮤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건선이나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에 쓰이는 이 스텔라라가 매출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량 성장을 해서 22억 4,4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2020년 누적으로 보면 7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조만간 10조 원대의 매출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후속작인 트램피어 또한 보시면 여기 트램피어가 있죠. 트램피어 또한 이 적응증을 계속 추가시키면서 2020년 13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이 매우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그 다양한 제재들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경쟁 격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인터루킨 시장에서 존슨앤존슨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브비가 승자로 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항암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암제에서는 이 자잘렉스와 임브루비카가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다잘렉스는 혈액암의 큰 종류 중 하나인 다발골수에 쓰이는 CD38 항체인데 2019년 말에 1, 2차 병용 투여 가능한 약제로 처방 확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급여가 처방이 가능하니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발골수증뿐만 아니라 이 다잘렉스는 다른 저공증으로도 확대를 해가고 있는 중이라서 향후에는 세일즈 증대는 더 가속화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전체 세일즈는 42억 달러에 달하고 이 성장률이 다잘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기준으로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드라이버입니다. 혈액암, 림포마에 쓰는 임브루비카 또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브루비카는 사실 정말 좋은 약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이 매출 추정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으로 세일즈하고 있는 에브비와 매출을 함께 보면 에브비가 53억 달러 정도 팔았고요. 존슨앤존슨이 41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임브루비카가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포함을 해서 GVHD, 만성 20편대 수축 증후군이죠. 등과 같이 적응증을 폭넓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브루비카를 가지고 있는 두 회사는 매우 해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발 주자는 아스트라의 칼킨스가 있고 이 베이진의 브루킨사가 있습니다. BTK 약제를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두 회사도 눈여겨봐야겠죠. 또한 자이티가 특허 만료에 따라서 후속약제인 얼리다의 매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정 영역에서 이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매출은 지속 성장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은근히 이 폐동맥 고혈압 시장에서 옵서미트랑 업더라비처럼 이 조단위 매출을 내면서 세일즈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초의 월 1회 투여 가능한 HIV 치료제인 카베뉴바와 이 CNS에서 이 제품군도 성방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동안은 존슨앤존슨의 매출액은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컨슈머 쪽은 지속적으로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OTC는 사실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영업 레버리지를 제대로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지만 문제는 메디컬 디바이스에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이 이 환자들의 병원 내원이 확 줄면서 시술이나 수술 건수가 미국에서 전년 대비 한참 줄었다고는 하지만 존슨앤존슨의 메디컬 디바이스는 그 탓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형외과 쪽이나 아니면 이 서저리 파트에서 이 세일즈 감소는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 사업 파트가 전체 메디컬 디바이스 쪽에서도 절반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할지 투자자들은 잘 보아야 합니다. 컨콜에서 코비드 때문이라고 하지만 경쟁사를 한번 살펴보면 특히나 이 정형외과 파트에서 마이너스 14% 이상 매출 감소로 절고 있는, 특히나 척추 파트에서 이 대장격인 회사는 이 스트라이커인데, 이 스트라이커사는 마이너스 4.78%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무릎과 고관절 파트에서 최강자 중 하나인 진머 바이오맷은 2020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이 10억 달러 이상 올리지만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 척추와 덴탈 비즈니스는 분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 진머 바이오맷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시장에서 10조 원 정도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릎과 이 고관절 파트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척추나 덴탈 파트는 떼어내고 이 두 시장에서 더욱더 해자를 단단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척추 파트에서 노력은 했으나 보시는 것처럼 6위 정도로 랭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형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 존슨앤존슨이 로봇 수술 사업에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구글과 함께 회사도 만들었죠. 제 존슨앤존슨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바로 버브 서지컬인데, 이게 존슨앤존슨은 말은 안 하지만 벌써 2019년에 구글은 조인트 벤처 지분을 존슨앤존슨으로 넘기고 도망을 갔고, 2020년 상반기 이 로봇 수술 시스템을 우리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 로봇 수술 시장의 최강자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보면 대략 느낌을 알 수 있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조금 줄었어요. 마이너스 4% 조금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3% 정도 줄었죠. 프로시저는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더욱 늘었고, 사실 대단한 거죠. 전체적인 프로시저는 수십 % 줄었는데 이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는 늘은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버브 서지컬의 이 타겟 고객들은 보시는 것처럼 사랑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에 내놓으라 하는 존슨앤존슨도 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든 시장이 바로 이 로봇 수술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존슨앤존슨의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존슨앤존슨도 이 사업의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M&A나 제품 및 어떤 재료 라이선스인은 당연한 수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을 보고 저도 그러면 이러한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 스트라이커 등의 상황에서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기회가 없을까 해서 살펴보다가 LNK 바이오라는 작은 회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동그라미를 치기는 이 지점이 LNK 상황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고,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제가 친한 친구에게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던 지점입니다. 그 친구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은 못하겠죠. 이때가, 그리고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가 제가 매수했던 라인들이고, 마지막 동그라미가 저와 제주도를 같이 갔던 멤버들에게 이야기했던 지점입니다. 운이 좋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이 매도를 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저야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수했던 거라서 후회는 항상 그렇듯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LNK가 미국향 대규모 계약 건수를 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LNK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운 좋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지속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당장 뭐 내일 올라갈 건수를 찾아내는 투자보다는 이 본업에서 알 수 있고 본업과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알아보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한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NK 바이오를 조사를 할 때 이 회계 이슈와 대주주 그리고 제품 관련 의견들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LNK 바이오라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척추외과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도 본업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슨앤존슨의 2020년 EPS를 보면 2020년은 갭으로는 5.51달러, 넌 갭으로는 8.03달러입니다. 어떤 수치를 가져다가 이 재무 비율로 계산해도 무방하지만 적어도 넌 갭으로 수치를 계산하실 분들은 이 회사의 넌 갭 수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넌 갭은 이 회사 마음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분들은 이 자신이 사용하는 수치가 넌 갭 수치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PER이 몇 배다 하면서 이 저평가와 고평가를 가르는 분들인데 존슨앤존슨만 하더라도 갭과 넌 갭의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존슨앤존슨의 재무 전략은 너무 훌륭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주에게 좋은 재무 전략이란 이 매출을 통해서 낸 이익을 가지고 이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재투자를 지속을 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시장에서 보통주를 매입을 해서 기존 주주의 주식 보유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이 존슨앤존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억 달러가 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탑 티어만 할 수 있는 R&D에 1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쏟아붓고 이 10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 존슨앤존슨입니다. 특히나 이 미국 주식 배당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단순히 시가 배당일 뿐만 아니라 이 배당 성장률과 자사주 매입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이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시가 배당률이 2.53%이지만 이 자사주를 사들여서 바이백 일드가 0.80%가 나오게 되고 이걸 합치면 3.33%가 나옵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 비춰보면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며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을 주가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가 배당일 뿐만 아니라 이 바이백 일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돌아가는 수익률도 같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화이자 주가가 왜 이래요 하신다면 화이자는 현재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화이자 같은 경우 그 회사는 왜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나 하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알아봐야 합니다. 네, 와 길었네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존슨앤존슨은 2021년 실적 가이던스에 적어도 8% 이상은 성장하겠다라고 잠정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2021년은 존슨앤존슨의 매출액이 하나로 100조 원을 돌파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또 달성하는지는 또 분기 실적을 보면서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한 일이지만 투자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형들 지금까지 2020년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한번 봤는데요. 존슨앤존슨이라고 써두고 우리가 리뷰를 했지만 사실 정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 산업 내에서도 여러 투자 아이디어를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털 기반의 투자자들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설인데 설 연휴를 또 편하게 지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형들, 우리 또 시장에서 새로 열리게 되면은 장수해요.